우리나라 3대 불화가 있는데 불화는 억수로 말을 잘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갑자기 항생법이 생각나요. 오늘 가정날 장날이라고 이 센터 생기고 그 7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거제강남 세계적인 불화 말씀 잘하시는 분 박정희 선생님을 생방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그림과 이미지 없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안 되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격상 이게 화면이 없이는 임팩트가 전달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해보시고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해봅니다. 박정기입니다. 저는 그제 시급면 소동리 피나무골에서 났습니다. 중학교까지 여기 다녔고 고등학교 6주를 나갔어. 진해에서 오래 살았고 멀리도 다녔고 물 건너 런던에서도 꼭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개월 반 살았습니다. 5개월 반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도경은 27년 차고 학부 대학원 동양학과 나왔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무 박사라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나무 키우는 집안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나무 이름 다 물고 다 가르쳐 드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무 박사. 대학원도 박사 수료했지만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제 책에 보면 법학, 경영학, 조경학 학사에 조경학 석사고 박사 학위는 없다 이 말을 들었어요. 저자가 책 쓰면서 박사 학위 없다고 그걸 나는 저자가 드물죠. 어쨌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깊이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나무에 가난한, 생태에 가난한 주제 좀 벗어나도 되고 나무에 관한 질문하려면 이런 질문이에요. 이 땅이 있는데 무슨 나무 심은 것도 안 되는 게 물어보는데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돈 되는 나무 심으면 제가 힘들고 왜 가르칩니까? 그거 말고 어떤 질문이라도 체계에 관한 것도 좋고 환경에 관한 것도 좋고 말씀드리는 중간 친구도 온 것 같습니다. 서사 먼저 오늘 내가 페이스북 보니까 오늘 생태학회에서 수상 받으시더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쓴 책이 한국환경생태학회 저술상을 오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복장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지금까지 성룡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반문차 타고 왔습니다. 1년에 양복이 있는 날이 일주일이 안 될걸요. 좀 불편합니다. 그 우영우 팽나무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우영우를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우영우 팽나무에 관해서 불편한 진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우영우 팽나무는 정확하게는 작은 뿌리 팽나무인데 2015년 박정기가 세상에 처음 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2014년 12월 달에 이 나무를 처음 찾았고 그 다음에 2015년 4월 달에 세상에 공표를 알렸습니다. 그 전해 12월 달에 발견하고 왜 봄에 세상에 알렸느냐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나무를 보면 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잎 나는 모습을 보고 생물 상태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4월 15일 경남 도민일보를 통해서 TV조선을 통해서 세상에 처음 이 나무가 알려졌습니다. 2015년 4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우영우 팽나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소덕동 팽나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저 틀림없이 박정기가 저 나무에 대한 자료를 안 넘기고 상당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논문도 썼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신문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방송국 사람들은 자료 수집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안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 대사가 당신 해 말이야 똑같은데 왜 아니라 하느냐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의 정보 수집 능력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뭐 방송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방송국 PD 작가님들의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합니다. 저 나무를 제가 세상에 처음 알리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방송국에 자료 능력이 높지 않았다는 또 이제 언론에서 전 나무를 처음으로 박정기가 전용 기능을 지정 신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전용 기능을 지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 기능을 우수 잠재 자원으로 추천했을 뿐이고 제가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나무가 제가 2015년에 처음 발견한 게 아니고 2014년 12월달 처음 발견했고 드라마와 관련해서 제가 방송국에 정보를 따먹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념물 지정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전용기념물 우수 잠재 자원으로 추천했다는 것 저 나무에 관해서 제가 작년 9월달에 7분짜리 영상 방송했고 올해 또 7월달에 촬영해서 8월 11일 날 방송했습니다. 세상에 처음 발견해서 세상에 처음 알렸고 또 그래서 시군 보수, 창원시 보수가 되었고 저 행남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3년을 했습니다. 논문 하나 썼고 방송을 2번이나 했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세상에서 당장 알려지다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 되면 박정희 병남을 해야 되는데 우영우 병남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살짝 섭섭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기념물이 10월 7일 공표가 되기 때문에 전년기념물이 됐습니다. 우영우 병나무, 정확하게 창원 북구리 병나무를 전년기념물 우수 잠재 자원으로 추천하면서 그제에 있는 나무 누구로도 전년기념물 우수 잠재 자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데 어떤 나무일까요? 명진. 외관 동백님 명진 동백. 명진 병나무. 맹진리는 베트나무. 맹진리가 오수하고 연결되어 있죠. 맹진리하고 오수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매우 조선이 생기기 전에 그제는 평양, 그제를 대표하는 평양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수들, 또 하나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 그제 평양에 있다고 안 믿는데 그제는 큰 평양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있습니다. 오수들, 오수 맹진들을 오수들. 나머지 하나는 어디일까요? 네? 아주들. 지금 배우자 수사들이 맹진리 느티나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진리 느티나무는 신라시대, 삼국시대에 맹진현이 있던 곳이 들판 한가운데 있고 둥근 기단 위에 있습니다. 기단 위에 1m 이상의 기단을 쌓고 거기 이제 느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었으니까 그절 났습니다. 심은 거죠. 지금이야 그 정도 기단을 조성하는데 포크레인이 많아지는 되지만 그 나무가 심어 설 당시에는 올 사람들이 다 나와서 덩치 걸치고 어디 이기를 부어서 기단을 조성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자세히 보면 1.5m 지점에서 가서 얘를 갈래입니다. 매듭이 축출한 게 아니고 1.5m 정도에서 나무가 갈래가 쭉게 뻗어 나갔는데 그런 나무를 심은 나무예요. 저절로 난 나무는 줄기 끝까지 이어지고 사람이 심은 나무는 일정 지점에서 1.5m 사이에서 가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지금이야 큰 나무를 뿌리채 흙을 붙여서 옮기지만 예전에는 뿌리가 털린 상태로 나무를 심고 활짝을 잡아내서 이걸 잘랐습니다. 계절도 예전에는
아무 날에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어떤 날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때는 나무도 심어도 잘 살고 농사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나무 젖 붙이는 것도 그때 하면 잘 살아요. 매달 며칠일까요? 식목일. 네? 식목일. 식목일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음력 3월 3월 3일. 음력 3월 3일 날에 나무 심고 젖 붙이고 가정 준비하고 농사일이 시작되거든요. 꼭 사실상 봄의 시작은 3월 3일 날이라고. 맹진리 너티나무는 우리 거제도 안에서는 천연기념물이 수백이 없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거제 동백님, 합이 거래지도 있고, 동백님은 노구수가 아니잖아요. 네. 팔색조 서식지로서의 가치에서 천연기념물 된 것이지, 이게 동백나무 조금 말인데, 특정 나무가 숲을 이루게 해서 이걸 순림이라는 순림. 순님. 이것저것 섞여서 이제 숲을 이루면 본효림이라는 동백나무 순림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지정된 게 아니고 발색을 서식지가 되다 보니 지정했는데 천연기념물 노구수는 거제도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고 도기념물은 세 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제 명진리 너티나무, 거제 외강리 너티나무, 거제 뜰뿌리 감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거제 무슨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성과 이름을 이렇게 붙이듯이 노구수도 이름 붙이는 원칙이 있어요. 초, 자치단체 이름하고 마지막에 이, 동, 흑빛 이름하고 나무 이름도 있고 거제 시, 거제 면 외관리 이렇게 안 하고 그죠? 그래서 거제 외관리 동백나무, 거제 명진리 너티나무, 거제 뜰뿌리 감나무 이렇게 하고 명진리 너티나무는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가깝습니다. 생각하고 가까운데 명진리는 그 너티나무 말고도 마을에 푸조나무 노구수가 있고 마을 입구에 팽나무 노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을 거제 노구수 마을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필요했는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양산 행사마을은 노구수 마을입니다. 베트남도 있고 백나무도 있고 제가 거기 답사를 했고 또 제 책도 대통령님한테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노구수 마을에서 태어나고 노구수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제 책에 보면 노구수가 있는 마을은 인물이 난다는 표현가 있습니다. 노구수가 있는 마을은 인물이 난다.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이라 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통계가 되고요. 통계는 곧 과학입니다. 동의하시지? 노구수 있는 마을은 노구수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공간이 형성되니까 남녀노소 다 모이게 되고 정보가 또 의사소통이 되고 요즘도 말로 치면 플랫폼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절 교육 그다음에 소문 이렇게 잘 나잖아요. 좋은 소문 안 좋은 소문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이 되는 거죠. 애들 인성 교육이 되고 어른들 경험이 밑에 세대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말은 틀림없이 남깁니다. 많이 경험을 해서 제가 노구수를 찾아다닌 지가 30년이 되고 연구 목적으로 노구수를 찾아다닌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 친구가 이제 2010년에 교육감에 출마했다. 떨어지고 쫄딱 망했어. 그래서 뭐 사전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갔습니다. 와신 상담해서 다음 선거에 됐는데 그 시골집에 그 말에 제일 큰 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 고향집에 친구의 고향집이 그 마을에 당산나무 아래 자기 고향집이 있어요. 이 친구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고 쫄딱 망해서 마을에 제일 큰 백나무 아래에서 음악처럼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 되었다.
인물이 난다는 거죠. 예. 제 고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제 시골면 소동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동 이장할래? 이런 면장할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제 시골 통틀어 면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동네가 제 시골 소동마을입니다. 소동마을에는 제일 큰 베트남이 있습니다. 믿어지시죠? 어쨌든 시골 길을 가면 현수막이 붙여 있습니다. 누구네 손자 삼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에 꼭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제 외관님이 동백나무 말씀드립니다. 동백나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제 외관님 동백나무, 대한민국 가장 큰 동백나무인데 도기념물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노수인데 노수는 대체로 호수를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수는 크기와 품격에 따라서 금은 동메달을 나누거든요. 금메달은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정확하게 문화재 측에서 지정하고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데 나무도 보호하고 그 나무와 관련한 문화도 보호하는 거예요. 나무와 문화를 함께 아우러 보호하는 게 천연기념물이고 금메달이고 금메달은 도기념물이고 우리를 칠 때는 한나무 그 다음에 동메달의 시군도 우리를 치면 거제시 보수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동백나무가 금메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동백나무 천연기념물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의 한국에 있는데 나주 금사정 동백나무 제가 찾아봐서 사진을 따왔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두 나무를 비교했습니다. 그제 외관이 동백나무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나주 금사정 동백나무 그제 외관이 더 큰데 거기는 금메달에 해당되는 천연기념물로 우리는 금메달에 해당되는 도기념물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있다면 동일 품격, 동일 가치 이게 돼야 되나 그렇다는 그래서 제가 천연기념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동백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한남부가 있습니까? 남부가 있습니까? 네. 남북으로 있습니까? 동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로고수가 동서로 마주보면 공동체 공간이고 남북으로 서 있으면 경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서로 마주보면 공동체의 의미, 남북으로 서 있으면 경계의 의미. 동서로 서 있는데 그 거리, 그 나무 마주보는 거리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크기, 품격,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대문이 있는데 조선팔도에서 남대문보다 큰 정각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런 양식이 많이 이렇게 진행했는데 아주 뭐 끝치에 가까운 큰 마을에 이렇게 20m 거리를 두고 동서로 마주보는 로고 속에 가면 저 산골에는 3-4m 마주보고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만큼 저 마을의 규모, 농경지 규모 자고 한다고 합니다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무는 자연 생태, 유성물이기도 하지만 인류 문화의 산물입니다. 지구상에 사람만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감상합니다. 사람 말고 나무 심고 가꾸고 감상하는 게 있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는 강아지가 감상한다고 그런 경우는 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쯤 하면 또 질문이 나오셔야 되는데 윤계만 선생님 반갑습니다. 책에 관련한 내용도 좋고 어떤 내용도 그 다음에 우리가 거제도에 있는 도기념을 두 가지 봤습니다. 거제 명진이 있는 나무, 거제 외관 동백나무 봤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그제 득포리 밤나무. 밤나무는 우리 거제도에 있습니다. 동기진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죠. 일본에는 이제 밤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마도에는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는 밤나무가 없습니다. 대마도로 상징하는 나무고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대마도에 밤나무로 봅니다. 밤나무는 일본 말로 죄송합니다. 말은 좀 잡아주세요. 기도처 스바이버로 하는데 말이 좀 제발 이게 드물다 하나뿐이다 이런 정도. 일본에서 이 밤나무 아주 귀하거든요. 거제도 이 밤나무 있는데 대마도도 있는데 본토는 없다. 또 하나 거제도는 삭이 있어요. 있죠. 삭이 삭은 일본 본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마도에는 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고 생태적으로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하고 거제도하고. 빨리 뺏어와야 돼. 지심도에서 해물 졌으라고 정복을 했죠. 스테포니 밤나무는 정말 귀하고 가지 편집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그 아래 붉은 홍가시 나무를 심어서 밤나무가 만개쯤 되면 홍가시 아주 붉게 물들어서 장관에 가까이 바다도 있으니까 정도 좀 전개했습니다. 거기 유물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9월부터 MBC 경남하고 방송을 제작을 합니다. 경남에 있는 옷을 찾았어요.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방금 시간대에 방송을 했는데 전에 뉴스 데스크 끝나고 방송에 요즘은 전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5분에 방송이 됩니다. 재방송이 되고 방송한 지 3일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거제도는 지금까지 제가 두 군데 로봇을 찾아서 방송으로 제작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도. 본인이 출연했으니까. 제 외관이 동네 나무 방송했습니다. 네, 출연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재 한대리 모감주 모감주.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오량성 백나무 촬영. 찍어. 오량성에는 성백안 쪽으로 백나무가 줄지어 있습니다. 네. 읍성, 산성을 불문하고 성 안에 노부속에 되니까 성 밖에 노부속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 방어가 되잖아요. 밖에 있으면 성 밖에 그게 성은 지키기는 방비잖아요. 성 안에 나무가 있으면 밖에서 화살 쏴면 나무에 숨으면 되는데 성 밖에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쏘는 화살이 귀에서 나무 뒤에 저기 숨을 수 있잖아요. 성 안에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성벽을 따라서 백나무 노구수가 줄져 있고 성 서쪽 쭉 가면 베트남 채굴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3점식대 양식으로 본받아서 심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7.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시세끼 천지인 불법성 취소하겠습니다. 박준기. 기독교도 삼위일체 있잖아요. 삼점식제는 특정 장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진은 나루트입니다. 이런 데는 항상 삼점식제 나오고 있습니다. 역마다 역수가 있는데 밑에 적었어요. 누구를 심어놨습니다. 굉장한 뿌리고 말을 내어놓으시는 곳이죠. 고량성 쪽에는 삼전식대 나무가 있습니다. 그제 15수고 성 안백에
안쪽으로 20그루의 팽나무가 있습니다. 방어를 하도록 이걸 다음 수요일에 촬영하니까 혹시 출연하고 싶으면 출연료는 못 드립니다. 재밌습니다. 뭐 우리 김생아 같이 이제 방송하는데 방송을 할수 힘들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축이 될 수 있으니까 와주시면. 그다음에 아까 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는 제가 2019년 7월 31일 날 대통령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모셨던 말이 아니고 저도 개방 행사하는데 대통령님 모셨는데 같이 모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대통령님 같이 모셨습니다. 사전 리허설 하러 저도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님 몇시에 오신다니까 미리 이제 오신 사람들이 가서 리허설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 선생님도 대통령 오시는지 모르셨죠? 그 비밀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눈치가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냥 중요하신 분이 오는 거 이상으로 삼엄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대통령이 온다고 이야기 안 해주셨는데 저는 막 예술 갈 때부터 대통령 온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진해에서 살았잖아요. 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올라가서 수조나무가 있는데 이게 뭐 문어처럼 이렇게 문어가 아니고 뱀장어처럼 곰장어처럼 용처럼 뱀처럼 인상을 먹고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촬영을 못하게 했는데 제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모셨는데 정작 대통령님 모실 때 그 코스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리허설 갈 적에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대통령하고는 정작 그 길을 안 갔다고 어디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개방되고 일반인은 그 길을 제가 처음에 탐사갔던 길로 가는데 이게 명한 나무가 있으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나무도 기회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도 정말 뭐 비기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있는 말은 인물이 난다는 또 호수가 있는 말은 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호수 있는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정보가 이제 소통이 되고 또 호수가 있는 데가 마을에서 살짝 높은 곳이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예의 경제도 잘 이어집니다. 언제가 없다는 것도 그게 다 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호수가 이제 인류 문화의 산물로서 문화 향수 호수가 이성으로서 유지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구수를 찾아다니 30년 된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계룡산에서 매년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김백만이라는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뭐 16년 동안 뭘 했다는 그런 프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찾아다니는데 그 증거가 171쪽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로고스 찾아다닐 적에 나를 땡땡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딸로 나가지고 다른 나무도 아니고 봉화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아파트 벽에 거실에 걸어줬더만 수근수근했어요. 뉴스에서 살짝 걱정이 돼서 뭐가 나올까 싶어요. 근데 뭐 훌륭하게 자라서 비행기 안내양 외국계 항공사 국제선 우리나라 항공사는 국내선 국제선 구분을 지금 승무를 뽑는데 외국에는 국제선
따로 국내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외국계 항공사 그래서는 4년 탔어요. 6개월 위주 6개월 위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문제고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딸이 27년 만에 그 나무를 찾아갔어요. 27년 전의 모습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보시죠. 27년 자세까지 같이 했어요. 27년 만에 찾아간 모가나무. 시집 가가지고 모가나무 아무 문제 아닙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살다녔다는 건데 아시겠죠? 그 다음에 62쪽 보겠습니다. 62쪽. 보세요. 65쪽. 나무 이름은 정명 하나와 다른 이름은 이명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람도 어쩌게는 이름이 하나만 올라가면 여러 개 올라가니까 하나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나 뭐 별명도 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무는 정명을 하나와 다른 이명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기서 정명은 말을 정자가 아니고 정할 정자, 정해진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 백나무는 정명이고 포구나무는 이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구나무 이렇게 수목도감에 찾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천리향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수목도감에 찾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로 치면 나옵니까? 서향 치면 나옵니다. 포구나무는 백나무에 우리가 아는 향명이거든요. 백나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국구리 백나무를 세상에 알려서 당시에는 국내 최고로 큰 백나무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는 12여 년 전에 죽고 그래도 천연기념물 예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밑에 밑둥에서 한 뿌리가 하나 올라왔어, 줄기가 하나 올라왔어. 뿌리에 목이 됐으니까 예제가 안 됐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죠. 나무는 두 그루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하나가 경북 예천에 있는 황건목이라는 백나무고 또 하나가 고창 수동리에 있는 백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두 그루 남아있는 천연기념물 두 그루보다 제가 발견한 우영 백나무, 장국구리 백나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세상에 알렸는데 2020년에 보시면 62쪽에 있는 고성 금산리 백나무를 제가 찾아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게 국구리 백나무보다 더 큽니다. 이게 이제 둘레가 7m거든요. 이게 참 저와 노구수는 끌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노구수 마을에 태어났고 지금 사는 곳도 창원의 노구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지금도 베트남 축제 당산제가 열리면 보시면 한복판 창원의 집들 보셨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지금도 이제 그 노구수 마을에 살고 있는데 처가에 갔다가 처갓집 동네에 나무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2015년 창원 국구리 백나무, 요즘 말로 우영 백나무 국내 최대 크기로 대서 특별해서 신문 방송에 보도됐는데 2020년에 여기 62쪽에 있는 고성 금산리 백나무를 오늘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그럼 앞에 제가 국내 최대 크기 백나무는 뻥이 되잖아요. 뻥은 기존으로 오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쾌한 오보라고 했는데 또 2021년 작년 12월 4일날
이 나무보다 더 큰 나무를 찾았어요. 이거는 476쪽이에요. 476쪽. 476쪽이에요.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476쪽. 와. 외계인 같아. 와, 멋있어요. 로봇을 찾는 사람들. 이거는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1982년에 이쪽에 뭐라고 써놨어요? 보수로 이미 지정되어 있던 것이 우리 사천동 남부 지방에 살다 인도 보니까 콩나무 이게 평가에 대한민국 제일 큰 팽나무인데 그림 좋다. 지금 보수로 지금도 지금 보수로 돼 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나무 목통 줄기가 혹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혹을 치고 잴 것인지 빼고 잴 것인지 불안이 많았는데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듯이 우리 현장에서 평가에 같이 거쳤어. 이 나무 가슴 높이 뚫려져 747.4m로 특정해. 7.4m. 이게 제일 7.4m로 특정해서 명신공이 대한민국 가장 큰 팽나무다. 그렇게 보면 팽나무의 국내 1, 2, 3등을 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박정기 선생님. 팽나무는 자고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나무고 어렸을 때 포구나무, 포구총으로 포구나무. 이 나무가 주로 남쪽에 큰 강이나 바다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남을 대표하는 포구나무. 경남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이걸 생태적으로 기대종, 지표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환경지표죠. 거제도 산에는 거제도를 대표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거제도의 자연성, 자연 환경을 대표하는 것 이게 이제 대표하면 기대종이 되는 거고 자연 생태 기후대에 맞는 나무가 출현하잖아요. 이런 종을 지표종이라는데 나무 기준으로 하면 거제도를 대표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동등나무. 네, 동백나무 또 하나. 소나무. 나무 50점. 예? 50점. 금솔. 검솔. 그다음에 검솔. 동백나무 있습니다. 검솔. 이게 이제 거제시 시목이 뭐예요? 그래서 배송. 검솔. 배송을 수목동하면 찾으면 나옵니까? 배송. 그런 말씀 좀 배송. 많이 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잘못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소라면 바다 이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배송하면 배송 바다 이미지. 바다 이미지가 드러나게 고집하는 것 같아요. 예. 나무는 고유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세동이는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 좀 해야 되겠지. 행정에서 정확하게 사실 입력해서 해야 돼. 그래서 공소로 쓰는 게 맞습니다. 뒤에도 그걸 좀 고쳐야 윤주쌤 책 표지 좀 어떤 사람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송은 일본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그리 알고 있죠. 내용본에 프로마치 됐어요. 일본에서 일본도 갖다 됐어. 일본은 부르마스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흑송이에요. 배송은 중국에 쓰는 말, 하이숭. 배송을 중국말로 하이숭이라고. 일본은 흑송이라고. 우리는 중국말을 따라서 배송하는데 안 맞죠. 검솔로. 검솔. 그다음에 낙엽 지는 나무는 경나무. 백남. 상록 중에는 뭐라고요? 동백. 동백. 동백꽃은 거제시 시화입니다. 그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공소를 바꾸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다음에 479쪽 보겠습니다. 이 원종대 선생님이 479쪽 제일 아래 사진이 나와거든요. 제일 왼쪽에 있죠. 479쪽에 제일 아래 사진. 479쪽 제일 아래.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세워서 보여주세요. 470쪽. 어디쯤이죠? 요분인가? 가운데 모자 쓰고 여기 있습니다. 있죠. 좋다. 제가 로봇으로 찾는 사람을 활동하면서 중국 한번 다녀왔고 일본 한번 다녀왔고 대만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는 480조 우측에 맨 우측 사진 맨 좌측 480조. 접니다. 아 그러니까 480조 480쪽 480조. 중국 졸정원 졸정. 2019년 네. 그 좌측 앉아있네. 오른 자세가 맨 왼쪽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 두 분 오셨는데 선생님하고 최혜숙 선생님은 그래 드세요. 480도 제일 아래쪽 너무 잘생긴 거 오래 보면 안 된다. 그래. 오케이. 제일 아래 오른쪽 나무가 얼마나 아주 이리 작구나. 금산 백나무. 호구나무. 앞에만 다 끄고 다 그냥 끌어놔. 아 멋있다. 이게 65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장난 아니다. 65초는 뭐가 나와요? 65쪽 아래 사진. 이거? 65쪽 아래 사진은 우유목 병나무입니다. 우용 평나물이에요. 우와, 정말 우와.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야. 전 해마다 설날이 되면 우리 가족이 병나무 찾아가는데 이 사진은 2020년 아니 백나무도 2년 전 사진입니다. 어마무시한. 사진 자세히 보면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집 사람하고 딸 셋입니다. 아, 이런 사진은 이제 휴먼 스케일이라는데 로봇수는 그 나무 옆에 사람을 세워서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인간 척도로 하는 휴먼 스케일. 휴먼 스케일 인간 척도. 저는 또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6인 가족 중에 남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우와 대단하세요. 너무 제가 외로워서 수컷 강아지를 키웁니다. 집안에 놔두고 마땅히 먹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이야기. 460쪽 보겠습니다. 460쪽. 460조 버뜩 해주세요. 460조. 쪽 말이 제가 태어난 고향 말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소동리. 예쁘게 생겼다. 아 이것도 소불빵 같아요. 소동리의 기나무는 소동말은 그 위에 땅상에 해당되는 게 사진 속에 아래 땅상에 공나무 그다음 저산 옥류봉 자락에 산지골이라는 산지터가 있습니다. 산지골 마을에 재밌게 생겼다.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 마을 뒤에 당산나무, 마을 뒤산에 산지터.
재료 의식 행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게 뭐 공감대 할 수는 있고 조금 하여튼 오늘 뭐 추측적인 농간은 아닌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 이야기하는 것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뭐든 좋습니다. 내도에 있는 봄솔나무는 얼마나 됐습니까? 내도 예. 내도를 제가 안 가고 지금 10년 있는 것은 내도에도 보면은 봄솔이 두 개가 있는데 아주 멋지거든요. 좀 생긴 모양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좀 오래된 것 같기는 하던데. 예, 그랬어요. 바닷가에 이제 봄솔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까지 여기 다니고 고등학교를 진해고등학교를 갔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보니까 외도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때 안섬이었는데 안섬. 그다음에 박섬이었는데 이것도 외도라 하더라고. 상당히 막 저는 좀 대결을 많이 가진 우리말이 있는데 남자들이 바깥에서 바람 피한다 해서 외도, 여자들이 안에서 바람 피한다 해서 안섬 바깥섬. 그거 말고도 이 동부 가면 버들레라고 있거든요. 버들레. 예. 그것도 이제 윤천으로 바꿔놓고 배로목이 있는데 이것도 연담으로 바꿔놓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말이 전부 한자로 다 바꿨잖아. 선생님 뭐 궁금하신 게 없습니까? 선생님 그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고향인 거제하고 네. 다른 지역하고 거제말이 갖고 있는 뭐 로봇의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그제는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섬 중에 남북으로 길게 생긴 섬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남해는 동서로 살짝 생겼고 제주도는 확실히 동서로 이렇게 목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지형은 태백 산맥 산줄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섬도 크지만은 위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병제도 소병제도부터 저 장목 부천물이까지 상당한 위도를 갖고 있어요. 그제도 안에서도 식생이 다양하고 그제도 제주도처럼 뭉툭하게 생긴 게 아니고 굴곡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도 있고 이러니까 지역에 따라 수준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섬도 있고 섬에 따라서 출현하는 종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제도 생태성이 제일 높은 게 대금강 쪽, 이때 대금강 말이 있는 산이 우제봉 우제봉. 그다음에 노다산 휴양림 하시잖아요. 여기는 섬인데도 집산 식생도 같습니다. 매일 같습니다. 이런 식생을 가진 섬이 어떤 우리가 제주도를 남북의 해안, 이북의 해안이라 한다면 남북, 이북의 해안이라 그 제도는 한국의 해안이다. 한국의 해안, 그제도. 제주도는 사실 미국적이고 특이한 뿌리지 한반도에 식물산, 자연산을 반영, 충실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육지에 없는 기라서 그걸 뿌리고 생태적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수박나무, 동백나무를 비롯한 상로 활력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종려나무, 우리는 그제도 사람 종려나무 별로 좋아 안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뭐 그제도 같으면 마당에 야자수가 자라들 하는데 그때는 막 그제도서 골대하는데 야수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집안에 있다는 게 그제도만이 비유를 보여준다 하고 봄소리 우점하고 있다는 것, 순빙물에 있다는 것. 그제면에 가면 솔섬이라는 데 혹시 아시는 예, 솔섬? 솔섬 봤어요. 솔섬 그제에서 중덕 쪽으로 가면 솔섬이 솔섬이 있는데 섬이 작은 섬인데 100% 봄솔만 자라는 섬이에요. 이건 드문 거죠. 솔섬. 그래서 내륙에 가면 솔섬이라구나. 봄솔이 없습니다. 전부 흙이가 뿌리네. 우리 이제 우리가 봄소리 순 우리말이잖아요. 소나무의 그제도 말은 참소리거든요. 참솔, 그제도. 들으셨죠? 참솔. 그제도 사람들 따라하는 하면 참솔. 소나무를 적송 참소리라. 참솔. 그리고 봄소리는 그때 회사 이름이 봄소리고 제 큰딸 이름이 참소리.
그 후방나무 누가 우리 거제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던가요? 아, 우리 거제도하고 거제도는 한반도 남쪽 중에 동쪽에 지구지 있잖아요. 위도 살짝 높고 완도 쪽 가면 위도가 살짝 낮고 서쪽에 있잖아요. 우리 완도 이런에 후방나무 제주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후방나무는 거제도서 볼만한 거는 윤돌섬이 가면 윤도섬. 윤돌섬이 가면 큰 후방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박섬이 가면 제 꼭대기에 보면 후방나무가 있습니다. 후방나무가 사실 거제도 해안 도서의 깃대명이라고 깃대죠. 육방나무도 있고 육방나무. 황치나무. 저기 저는 그 수나무, 예. 예, 수나무에 대해서 또 혹시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만. 수나무. 팔만 대장경. 예, 거제도 수나무를 남해 대사 쪽으로 해서 팔만 팔만 대장경을 만들 때 그 대장경. 나무를 썼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거제 수나무. 노자산 쪽에 있는 걸로. 예. 자작나무가 거제 수나무. 노자산에 자작나무. 자작나무 아니, 들어보세요. 자작나무, 물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게 자작나무가거든요. 그래서 고려대장경 우리말로 팔만대장경 이게 만드는 만드는 기록에 보면 자작나무라고 만들어진다. 자작나무로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불교에 대해서 스님 아니다시 기록이 있는데 아니라 고려시대에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서 보관하고 다 돼 있는데 자작나무 화목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 과학적인 근거 이렇게 되고 안 맞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은 긴 방향이 68cm, 짧은 방향이 24cm. 그럼 84,000개에 해당되는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자작나무 지름이 24cm 되는 자작나무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는데 긴 방향이 68cm, 짧은 방향이 24cm. 그런 나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나무, 돌배나무, 후방나무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있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한 글자에 여러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화자를 보면 나무 목자에 가로 세로 이렇게 장어리 이렇게 띄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생긴 분리를 가지고 나무를 성칭해서 자작나무 화자를 붙이거든요. 3번나무, 자작나무가 이걸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박식성 가지신 분 있잖아요. 박식성 가진 분. 박식성 가진 손 들어보세요. 박식성 자세히 보면 남목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식성을 한문으로 찾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후방나무 바로 나오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걸 백나무 있잖아요. 백나무, 복나무를 후방나무 바로 쓰거든요. 우리 정박 씨는 이렇게 나무는 나무인데 이런 속성을 가진 나무다는 거죠. 박 씨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뭔 뜻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지? 사람. 나무 줄기에 점이 있는 나무. 후방나무나 백나무 보면 나무 줄기 점이 있어요. 껍질 피목이거든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후방나무 박을 백나무도 후방나무도 같이 씁니다. 백나무도 같이 쓴다. 후방나무 박을 쓰면 무슨 나무 하면 백나무인 줄 안다니까. 중국의 어느 습관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우리 자작나무도 이렇게 가로 세로 객자 무늬에까지 수필을 가진 나무를 중증해서 자작나무를 하는데 자작나무 하락하는데 이게 이제 산분나무 해당되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거제수나무인데 지명이니까 거제하고 띄어서 수나무를 했는 것 같아요. 거제수나무 이어져 있는 자작나무인데 어쨌든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대장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금 예.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고 또 사실 자작나무도 이게 양수는 자작나무는 양수거든. 햇빛 좋아하는데 도산지대에 있잖아. 그러니까 햇빛 좋아하고 도산지대잖아. 살이 팍팍 안 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얼마나 잘라야 팔만 되잖아요. 무박나무는 남해나 위에는 없어요. 충북이나 강원도나 충청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반도 북부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데 사계절 갖고 해석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사계절 해당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기가 34도 8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데가. 그런데 서울은 38도에 있다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춥잖아요. 그 다음에 위도가 높아서 표고가 해발보다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제 춥잖아요. 100m 올라갈수록 올라갈 때마다 0.5도 정도 기온이 낮아진다. 그것으로 해석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해양성 기후니까 U자형까지 U자형. 우산 울주 앞에 가면 목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안반도까지는 위도와 상관없이 무박나무가 자라. 태안반도까지. 네, 태안반도가 자라고 울릉도는 울주군 목도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거기도 자라는 거예요. 왜요? 위도가 높으면 추워서 못 자랄 텐데 해양성 기후 때문에. 그 해양성 기후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윤태혁 선생님. 나무 수령은 어떻게 추정합니까? 남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게 이제 노고서 조사를 해보면 제일 힘든 게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는데 제 방송 자체에 보면 수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박 선생 옛날에는 방송에서 수령이 몇 년 하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하는데 마을에 가면 마을 어르신들이 무조건 500년대 좀 끝나면 800년 됐다. 내가 볼 때 반도 안 되는데 아주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무 수령 하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나무 다 베버리가지고 나이트 그럴 수는 없고 구멍을 뚫어서 그 양산 대처럼 가운데 빈 거를 이렇게 뚫어서 뽑아서 이제 나이트를 세모되는데 여기서는 속이 비있거든.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죽은 나무, 오래된 나무 죽은 데마다 찾아다녔어요. 나이트 세고 있었어요. 수종별 크기 죽은 개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하거든요. 그것도 안 맞는 게 기후대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나무 모습에서 당신의 나이를 살짝 보여줍니다. 나무는 200년 동안 가지가 주로 밀어서 200년이 특정적이 되면 밀을 거의 안 자라 가지가 옆으로 있어요. 키보다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죠. 300년이 되면 키는 멈춰버리고 가지 폭도 옆으로 안 나가고 어디로 뻗는다고요? 아래로. 가지 거듭체를 보고 나이를 가늠하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 줄기에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줄기가 탁 자르면 둥글지 않아? 굴곡해졌어요. 그 다음에 서양 여자 드레스처럼 나무 가까이서 탁 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커져나가고 몸통 중에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 300년 넘을 적에만 나타나요. 정확한 연대는 네? 정확한 연대를 어떻게 측정해요? 정확한 연대는 연대가 아니라 정확한 연대를 알려고 되면 나무 속에 비이지 않았다면 시추를 뚫어서 제일 안에 중심 부분에 갖고 오는 그걸 학술용어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라는 그 방사선 탄소 연대기를 하면 그 생성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녹수에 있어서 이제 가치는 가슴 높이 둘레가 좌우할 뿐이고 수령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나이를 정확하게 안다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나이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막 그 목숨을 거는 게 지금 마을에 300년, 우리는 400년 될 때는 너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양적인 이게 질서, 그 사람 섬기고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수령의 목숨 걸어서 한다. 혹시 그 나무도요. 네. 그 예쁜 나무, 어떤 그 미적 가치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어, 예, 보는 부분에서 있다고 아, 생각해요. 너무 잘생겼다. 사람 기준으로서의 나무의 미학은 이런 거예요. 우선 드물어야 돼. 희소성. 정상적으로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분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고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요. 꽃이든지 잎이든지 수영이든지 숲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별히 간상 가치를 가져야 특별한 된다. 볼거리, 희소성 간상 특이해야 가치, 된다. 이런 게 희소성, 있는데 특이성. 노구수는 원만 하면 돼. 원만 하면 되고 노구수 가치는 키보다 폭이 커야 됩니다. 키보다 폭이 커야 되고 그다음 몸통 주기가 우람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구수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아다닐 적에 처음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원만한 수행을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노구수 프로그램 오래 진행하다 보면 나무 몸통 줄기에 사람들이 뿅 가더라고. 그렇게 멀리서 노구수 풍경은 원경이라 멀건자 원경이라 한다면 가까이서 나무 몸통을 보는 거는 가까울 건자 근경이거든요. 사람들은 대체로 원경보다 근경, 근경. 원경에 대해서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알게 됐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송진포라는 데를 가서 송진포 마을의 그 역사적인 그 슬픈 사연을 좀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일본 해군 제독이 거기에 와서 너일 전쟁 전에 그 전쟁 연습을 하고 우리의 칠도라는 데를 목표로 해서 사격 연습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고, 가족. 그 다음에 그거를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벚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200수를 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됐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벚나무를 다 잘랐어요. 없어요. 제 눈에는 한 개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이 벚나무에 선생님 책에도 벚나무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우리 사실 여기 거제 돌아다니면 뭐 봄되면 우리 벚꽃 구경 다니고 뭐 어디 풍경 이쁘다 그러는데 우리가 벚나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좋은 질문하신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나무는 자연 생태 구성물이기도 하지만 인류 문화의 산물입니다. 지구상에 인류만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감상하는데 그 감상 첫 번째 포인트 꽃이. 선사시대 때는 꽃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게 최고의 식사예요. 그런데 부가 축적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꽃을 감상하게 되죠. 지금은 기후 변화 때문에 꽃도 열매도 아닌 가지 수만 크게 가지는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벚나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제도는 거제도 자생하는 거제도에 자생하는 토종 벚나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삼벚나무, 하나는 삼벚나무는 하는데 살이 하면 봄에 막 이렇게 꽃이 있는 게 삼벚나무인데 낮은 쪽에 특히 이제 성도 쪽, 가족 쪽에 보면 올벚나무가 많습니다. 올벚나무. 거제도는 생태적으로 올벚나무 자생지입니다. 올벚나무. 그제는 북도변에 가면 낮은데 산도 아닌데 낮은데 그 꽃이 확 피는데 방울처럼 이렇게 피는 거예요. 방울처럼 꽃이 달리기 때문에 올벚나무인데 가져도 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벚나무와 삼벚나무 자생인데 삼벚나무는 육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도의 벚나무로서는 올벚나무가 아주 귀하다고 보면 됩니다. 벚나무 하면 이제 꽃놀이가 생각나잖아요. 꽃 하자 써서 볼견자를 붙였어요. 꽃 하자 볼견자 이걸 하나 맞죠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미라는 거 화견 꽃 하자 볼견 화견이 이게 이제 꽃놀이겠죠. 일본 사람들은 꽃놀이를 많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아래에 자부통을 달아요.
자부동 방석. 오벤도를 따먹습니다. 오벤도. 오벤도, 도시락. 우리 지금 북한 문화 조금 다릅니다. 자부동 문화, 오벤도 문화, 꽃자 빼면 벤도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왕건나무에 이제 학명이 프루누스 사도엔시스, 에도엔시스예요. 에도 시대 때 만들어졌던 육종 개량한 건나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건나무는 왕건나무는 우리 제주도 전라남도 해남군에가 대형사 있는데 뭐죠? 보흥군에 가면 보흥이 아니다. 해남에 가면 이제 그 북암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왕건나무 노고수가 있고 제주도도 왕건나무 노고수가 있는데 왕건나무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근해에 신기지에 있는 것은 전부 원산지가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이미 왕건나무가 보편화돼서 하남이라고 하는 벚꽃놀이가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4년, 5년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건나무 유저대 검사해보고 지금 우리 근해에 심긴 것, 일본에 심긴 왕건나무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된 가로수 생활권 수목들 다 일본에서 그 놓은 건나무 조사해봤더만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나무가 우리나라 토종이고 일본은 군대 같다 그러고 일본 사람들 뭘 소리고 한 명으로 봐. 우리는 에도 시대부터 이 나무를 심어왔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튼 문화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도 한국 대학은 다 종합 전공했는데 젊은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학간의 우리가 다른 게 우리는 한국적인 아름다움, 예배적인 미움의 미학 이런 건데 젊은 사람들의 미학간은 그냥 메스, 한것은 이빠이 흡수로 빡빡다 이게 이제 메스라는 말이잖아요. 한것 유체, 이빠이 해바라기, 네? 아시잖아요. 또 뭐 핑크 물리 이런 것처럼 그 꽃이 커다랗게 몇십 년 이어진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게 사실 우리 고유 한국의 미학은 아니거든요. 일본의 벚꽃 문화도 사실 일본의 문화 국민성을 많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 피고 하나 피고 이런 게 이제 한국의 이야기인데 한것은 메스 뱅강, 메스 미디어, 메스 뱅강 이런 게 이제 그 대표적인 벚꽃의 어떤 경관이기 때문에 이 문화하고 좀 이질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하식이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속성을 나타낸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빨리 자라잖아요.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잖아요. 이것도 우리하고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성하고 좀 괴리됐고 문화로서의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하면서 이제 문화로서의 식물, 나무를 제일 먼저 심은 다이제 강나무와 벚나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꽃 문화가 유래된 역사를 봐도 멜로스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미학성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칠성계곡에 이렇게 가나란 폭포가 아름답지 나야가라 폭포가 아름답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더 좋아해요. 주거가 또 달라요. 우리 말은 전통적으로 살짝 우리 말 전통 우리 주거가 전략 구조로 주변보다 살짝 낮았어요. 보통 젊은 사람 주거가 어떻습니까? 뷰가 최고다. 언덕 위에 해안지입니다. 옛날에 무덤 쓰는 자리를 젊은 세대들은 좋은 자리, 바닥 언덕 위에 뭐 풍수적으로 아주 안 좋은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핑크 물리에 반하는 거잖아요. 유체 이런 것도 뭐 몇백 평 갖고 사람도 안 오는데 몇만 명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혹시 답이 중요한지 최동일 위원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최미란 선생님. 예,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하고 조금 그 관점이 다른데 지금 보면 저희들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궁금하신 거를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꽃 구경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에는 이제 수국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식재된 것이 동백이 많고요, 거제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로수를 많이
그런 수종에 가로수를 심는 것이 거제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거제에 어울리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1900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가로수는 양버들입니다. 60년대까지 가장 많았던 60년대까지 가장 많았던 가로수는 글라타나스. 80년대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가로수는 은행. 90년대까지 가장 많았던 나무는 벚나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가로수 다 조사하면 가장 많은 나무가 벚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정도 되는데, 그럼 지금 2020년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심기는 나무는 가로수는 이팝나무. 그래서 이팝 재판부에도 이팝이 최고라고. 이팝나무는 빨리 자라고 잘 안 죽거든요. 꽃까지 살짝 시들할 적에 피기 때문에 장관입니다. 가로수로 이어지면 선행이 있잖아요.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 심는데,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의 가로수는 가로경관이라 해도 되고 가로수라고 해도 되면서 이게 지역성을 담아요. 지역성. 이 밤나무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수국 같은 건 몰라도 동백 같은 건 몰라도, 근데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임팩트라는 말이 있다니까 이게 우리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이게 영어권은 영양, 환경 영양 평가할 때 영양이라는 게 영어로 임팩트가 약하니까 벚나무나 밤나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 많이 이렇게 보고 가는데 사실 좀 안 맞습니다. 빨리 자라고 이게 너무 무성하면 군제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 식생이 육지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가리니까 가로수 밖에 있는 자연물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국은 생각보다 수명이 계약 기간이 길잖아요. 살짝 끔지되는 낙사르고 이렇기 때문에 수국은 맞다 이렇게 하는데, 대마도는 수국이 자생하는데 우리 거제도는 내려종 예전에 심어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나무 가로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자나무.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고 거제도는 유자나무를 심고. 좋아. 그래서 유자나무 가로수 아니라도 호텔 같은데 면사무소, 사무소 이런 데도 유자나무 한 그루 정도 심으면 열매가 날리기는 힘들겠지만 유자나무 어쨌든 가로수는 그 지역의 심어보자. 기후, 풍토, 문화를 담고 있어야 된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가로수가 굳이 여기까지 심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해야지 할 시간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취지를 말씀 안 드렸어요. 첫 번째가 남방동사리 책방이 마련한 첫 번째 우리 그 북토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건물이 우리 거제도 문화의 플랫폼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놀라십니다. 이렇게 이런 개인이 내지는 사람도민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세워가지고 1층부터 위는 도서관이거든요. 이런 센터를 마련하면 대단하죠. 그래서 그 좋은 건 하고 거제 민해총하고 같이 한 7년 전부터 책 읽는 밤을 해왔어요. 그래서 책 읽는 밤을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밤에 새도록 읽었습니다. 한 3년 동안. 한 10명, 20명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나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정해서 읽다가 그것도 좀 힘들고 해서 이번에는 책 읽는 밤 시즌 3. 금요일마다 무조건 모여서 7시부터 9시까지 읽자. 책과 관련된 뭐든지 하자. 그 첫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이 공간을 1층부터 4층까지 빌려드리니까 매주 금요일 좀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좀 심각하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는 인구가 25만, 26만인데 통영의 인구 12만, 13만인데요. 거기서는 북토크라든지 뭐 저자에 대하면 20, 30명이 와요. 근데 우리는 하면
10명 이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좀 문화적인 것, 문학적인 것들을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치 우리 선생님의 맨파워가 있으니까 뭐 걱정도 안 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책 읽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의에 오시면 돼요. 어느 호텔 못 갔대? 3명 가자고.